그 사진을 했는데 자, 전화 연결. 뒤에 배경화면도 바꿨고요. 예. 네, 이재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보는 거 끄세요. 울려요. 네, 방송은 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포레버 41님이 창원 맛집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한번 그 창원 앞에 총국수집 얘기를 한번 했는데 좀 먹고 싶은데 거기 한번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재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있었나요? 오늘 당번이죠. 일하는 날이죠. 예,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고요. 오늘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지는 바람에 제가 좀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송 준비로 인해서 군기 든 거 보소. 예, 꼼짝 못합니다. 제 한마디에 그냥 예. 네. 자, 그리고 옆에 당신 선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 네. 제가 자꾸만 괴롭힌다고 하는데 저 안 괴롭힌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잘 괴롭습니다. 네? 말 끊겨서 들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십니다. 네. 많이 도와주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지금 실버레이님은 군기 든 거 보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도둠체네. 예, 그렇습니다. 질문은 이제 하겠습니다. 이재영 기자가 이제 NC 담당을 한 지 한 3년 정도 됐나요? 3, 4년 했나? 예, 얼마나 했습니까? 그 정도 됐죠? 네네네. 네. 더티 심슨이 숨 막힌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가능해로지네 말을 못 잇는다고. 목소리가 울고 있어도 본격적으로 좋습니다.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NC 담당을 오래 했고요. 제가 이제 NC 과거의 담당, 이재영 기자 오기 전에, 이재영 기자가 네. 이제 경력직으로 저희 회사를 왔는데, 오기 전에 제가 NC 담당이었고. TMI 아닌가요? TMI 좋아합니다. 네. 이재영 기자가 지금 현재 NC 담당들 중에 선수들하고 제일 친한 기자예요. 오. 이거는 제가 저희 회사 후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이재영 저도 기자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박민우 선수, 김진성 선수, 이런 친구들하고는 거의 100%급으로 놀고 있던데, 그 나성범 선수는 여전히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이재영 기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NC 팬들이 좀 많이 와 있어요. 와서 이제 NC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올해 NC 지금 순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9위 아니면 10위예요. 그렇죠. 그 이상은. 2013년에 와서 2014년부터 꾸준히 포스트시즌을 갔다가 5년 만에 이제 가을 야구에 심취를 했고, 네. 이제 이제 어색한 순위표를 이제 시즌을 마감해야 되는데, 네. 가장 큰 NC의 올해 실패 이유 어떻게 좀 생각을 하나요? 근데 꼴찌 팀을 담당하다 보면 이게 네. 참 어려운 게 이미 좀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느낌이랄까요? 예. 확인사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여느 꼴찌팀처럼 투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꼴찌 위기까지 처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결국에는 부상 선수로 인한 마운드와 선발 라인업 붕괴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예를 들면 3선발로 역을 선수가 장현식 선수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장현식 선수는 부상에서 돌아왔어도 본인이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신이 들지가 않아서 끝까지 불펜으로만 뛰다가 최근이죠. 조기에 시즌을 접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꼬여갔는데요. 처음에는 정수민 선수가 좀 잘 채워주는 듯 하다가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가 1회하고 2회에 극심한 초반 난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이 빈자리를 채우고자 신인 선수들을 좀 대거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선수들이 이영범 선수, 최성용 선수, 그렇죠. 김건태 선수 등이 여러 차례 마운드에 올랐는데 이 선수들이 생각만큼 승수를 쌓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5선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과거에는 좀 잘 나갔지만 올해는 5선발 정도로 생각했던 이재학 선수가 사실상 3선발 역할을 맡아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선발진이 허약한 것은 좀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학 선수가 잘했는데도 운이 많이 따르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타선들이 또 이재학 선수가 등판할 때 득점 지원이 4.37점인데 그렇죠.
예, NC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NC 선발 투수 중에서. 아. 그리고 구원 투수가 승리를 날린 적도 6차례나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적보다 잘 했음에도 좀 운이 안 따랐던 것도 있고요. 네. 타선도 부상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희동 선수, 성민 선수, 박성민 선수 다 주축으로는 중심 타선에서 버텨줘야 될 선수들이었는데요.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해서 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상이 많았네요. 결국 부상이 안 되는 팀은 결국 부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상. 예,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예, 굉장히 또 길어서 죄송합니다. 또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팀 분위기가 좀 크게 가라앉아 있는데 네. 그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줄 만한 베테랑이 좀 부족했던 것도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같은 선수가 없죠. 네. 네, 대신할 만한 라커룸 리더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뭐 손시현 선수나 이종욱 선수가 있기는 한데 맞아요. 사실 이 두 선수가 그 이호준 선수의 어떤 카리스마형 리더십하고는 좀 다른 리더십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를테면 솔선수범형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 그 두 선수를 손시현 선수나 이종욱 선수를 향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는 한데 그 결정적일 때 팀을 좀 단번에 고무시킬 수 있는 한 방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리더십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감독 교체 이후에는 선수들의 의욕도 사실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이게 감독 교체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6월 3일이었는데요. 제가 신혼여행에서 딱 돌아오자마자 깜짝 놀랐네요. 뭐야? 지가 묻고 그래? 신혼여행 돌아오는 날이 6월 3일이었는데요. 제가 오후 6시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커뮤니티에 이분 루머가 TMI네요. 예, 김경문 감독님께서 경질된다. 오늘 경기를 끝으로 경질된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이거 진짜냐? 단장님이 감독 대행을 맡으신다는데 진짜냐? 아, 저는 터무니없다. 그럴 리 없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거 상 강등 아니냐? 이럴 리는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10시였습니다. 10시. 너무 웃긴다.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NC 미디어 홍보팀입니다. 뒤늦은 시간 보도 자료를 하나 송부해드려 죄송합니다. 네. 예, 그게 또 리더십 현장 리더십 교체라는 제목의 김경호 감독님 경질을 알리는 보도자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재미가 심심하실까봐 우울한 얘기들 뿐만 너무 나열하는 것 같아서 지금 당신하고 전화 연결하는데 13명 빠졌어. 그렇습니다. 의욕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도 있죠. 김경문 감독님이 상당히 강성이시거든요. 그렇죠. 아시게. 근데 그런 리더십에 좀 눌려왔던 선수들이 많았던 탓인지 감독님이 교체된 후에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선수들 사이에서 좀 심심치 않게 들려왔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분위기가 나아졌으니까 좋다는 것도 있는데 네. 성적보다는 아무래도 그 구단에서 분위기 수습을 천명하면서 선수들도 좀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탈꼴찌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찌감치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대학 설명 끝났나요? 지금 예, 채팅창을 보면 신혼여행 왜 꺼내신 거 송대호 원장님 왜 꺼냈냐면요 자기 신혼여행 돌아왔는데 김경문 감독이 사퇴했다고 그러니까 경질됐다고 했다고 했거든요. 신혼여행 얘기만 지금 댓글로 엄청 많아요. 더티심스님 감탄사도 많으시네. 나연장님 이지연의 신혼여행기들을 다 신혼여행 몇박 며칠 갔다 오셨냐고 포레버 사시미님 설수풍님 신혼여행 어디로 다녀왔냐고 물어봤고 지금 NC 신성한 NC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신혼여행 대한항공 타고 가셨냐는 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재현 기자의 말은 지금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건들대고 팀 분위기가 많이 더 안 좋아졌다. 선의 동력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혼여행 얘기를 좀 했는데 자 빨리 넘어가죠. 이재현 기자 너무 길다. 좀 정리해서 잘 좀 얘기해줘. 예,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엄청 길게 나왔네요. 네. 지금 NC 올해 보면은요,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대대적인 선수단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시즌 시작 후 벌써 7명의 국내 선수들을 웨이버 공시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성적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고강도 체질 개선에 돌입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짧아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대답이 끝이에요? 아니요. 짧게 하라고 너무 짧게 한 거 아니야? 아니죠.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예, 빨리 얘기하세요. 선수단 정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타겟이 김종호 선수 같은 어중간한 좀 베테랑이었다면 그렇죠. 올해는 좀 성장이 더딘 선수들과의 이별이 테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윤병호 선수, 강구성 선수, 김종민 선수, 신규범, 조평호, 박으뜸, 홍지훈 이렇게 7명이 방출이 됐는데요. 네. 모두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선수들입니다. 간혹 1군에서 콜업돼서 활약하는 2군과 1군 사이에 있는 이른바 1.5군 선수들인데 당장 좀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을 데리고 있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어린 선수들과 함께해서 미래의 전력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각오가 묻어나오는 7명 선수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미래의 전력을 탄탄하게 만든다라. 그런데 네. 선수들을 좀 성장기가 덩체된 선수를 탈락했다. 좀 앞에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 전력이라고 하는 게 20대 초반, 그러니까 아예 유망주 선수들로만 좀 꾸려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즌 종료 후에도 더 큰 폭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시즌 끝나고 나서도? 네, 이게 지금 시즌 중에 끝나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베테랑들이 좀 칼바람을 이번에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준석 선수라든지 이종욱 선수는 올해로 또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예, 외국인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대거 교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부 다 교체가 된다. 일단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는데 뭐 위안거리를 찾다 보면 또 박진우, 김태진 이런 선수들이 가용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제 이들에게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죠? 예. 박진우, 김태진 선수가 군 전역자들인데 NC가 군 전역자들하고 궁합이 꽤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해에는 노진혁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그렇죠. 네, 올해는 좀 박진우, 김태진 선수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 같은데요. 박진우 선수는 사이드암인데 체인지업을 무기로 1군에서 좀 빛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기아를 상대로 선발 등판에서 6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캠프를 통해서 구속을 좀 더 올려보고 싶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시즌 보직은 어떻게 사실 정해질지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불펜에서 잘한 것도 있고 선발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는데 선발로 당장 올라간다라고는 예, 확실한 뜻은 없을 것 같고요. 김태진 선수는 내야수로 분류는 돼 있는데 KBO 포지션상에는 내외야 수비가 모두 가능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16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3할 4푼 6리 꽤 높은 편인데요. 좀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도 강점이라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루수로 좀 출루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선수도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회의적인 게 너무 경쟁자들이 많거든요. 박성민, 모창민, 여기에 3루 수비도 좀 가능한 노진혁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신인이죠. 오영수 선수라고 해서 이 선수가 타격만큼은 거의 최고다라는 감독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이렇게 질비한 편이라서 두 선수 모두 경찰 야구단에서 전역해서 한층 성숙해진 건 사실인데 당장 주전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까 NC의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NC가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네. 연봉 협상에서 몇몇 선수들하고 정말 트러블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게 팀 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현 기자가 좀 취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예. 사실 뭐 연봉 협상하는 게 어느 구단이든 선수 구단 간 마찰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김주찬 선수 별명이 협상왕이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뭐 SK의 박정배 선수도 협상을 항상 가장 늦게 좀 질질 끌어서 마무리하는 선수로 유명한, 아마 선배께서 잘 아실 텐데. 예. 올해 NC는 근데 틀어줘도 너무 좀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 각 구단별로 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네. NC 같은 경우엔 정량평가, 그러니까 성적 가지고 평가하는 거고요. 정성평가, 그러니까 공헌도 같은 걸 따져서 그 두 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연봉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게 말만 두 가지 항목을 보유한 거지, 사실상 데이터팀, 그러니까 NC가 특이한 게 자체 데이터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회장실 옆에 있다는 그런. 예, 맞죠? 사장 직속팀이거든요. 네, 데이터팀. 김색진 회장 옆에 바로 있어요. 네. 그 데이터팀의 자체 기록에 기초한 정량평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한 선수가 증언해준 거에 따르면, 이를테면, 같은 세이브를 해도, 홈런을 하나 맞고, 1실점을 한 뒤 세이브를 올려도, 이를테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홈런을 맞았기 때문에. 같은 세이브여도, 세이브로 쳐주는 게 아니라, 너 홈런 맞았으니까, 너 이건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골 때리네. 이게 가장 조금 이런 협상 태도가 불펜 선수들한테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으로 그렇죠. 갔던 게, 지난해 NC 불펜진이 너나 할 거 없이 후반기에 성적이 좀 급감했습니다. 네. 원인은 분명합니다. 부하가 원인이었는데, 불펜 선수들도 하지만 할 말은 있던 게, 감독과 구단이 원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감수를 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개인적인 성적 손해를 본 건데, 이를테면 정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팀은 그 NC 사장이 직속으로 운영하는 팀이라서 네. 아무래도 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선수가 선수협하고 손을 잡고 연봉 조정 신청을 할 생각도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큰 마찰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1월 15일까지 연봉 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구단이 차일피일 좀 최종 협상을 1월 중순 무렵까지 좀 질질 끌면서 조정 신청을 사실상 좀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15일이 신청 기한이면 1월 10일 날 다시 최종적으로 만나자.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네.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조건이 그때 나오면 5일 안에 선수들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연봉 조정 신청을 해도 선수가 이긴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가 소명 자료를 직접 준비를 해야 돼요. 구단도 준비를 하겠지만 선수가 직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에이전시가 없는 선수들은 이걸 혼자서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를 내기 힘듭니다. 네, 상상을 못해요. 예. 구단도 나름대로 소명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구단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과는 비교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펜 선수들이 그렇게 의욕을 잃어버리고, 한 선수는 기왕 이렇게 안 되는 거 그냥 내 몸 관리만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좀 비보도 전제로 해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즌 시작부터 벌써 좀 조짐이 안 좋았던 분위기에서 시작했네요. 예. 내가 담당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건 충격이다. 세이브를 따냈는데 홈런을 맞았다고. 팀 승리를 세이브를 지켰으니까. 다 디테일하게 좀 나눴나 봐요. 그러니까 팀 승리를 지켰잖아요. 세이브를 그러니까요. 따냈다는 거는. 예. 근데 그걸 홈런 맞았다고 그거를 안 따낸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라면, 그러면 선수들이 사실 이거는 그냥 0으로 쳐도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까지 그러니까. 해버리면은 KK님이 세부 스탯을 많이, NC가 좀 세부 스탯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좀 이렇게 선수들이 사실 시즌 전에 좀 무시하시한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맞아야지, 여기서 기가 다 꺾여 있고 또 연봉조 신청까지 갈까봐 이거 그 길도 이렇게 약간 조정하고 좀 양아치 집 같다. 약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 겨울 NC의 행보가 어떨지, 특히 이제 감독 선임 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유영준 대행님께서 저기 팀을 잘 수습했던 건 사실인데 그대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덕장 스타일의 유 감독은 뭐 스카우트 팀장이나 단장 등을 거치면서 야구 현장에서 쭉 살아오긴 했는데 그 구단 감독을 확실하게 할 만큼의 선수단 장악력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 대행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좀 나는 수습을 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긴급 소방수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단장으로 돌아가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내부 인사의 승격, 뭐 외부 인사의 영입, 뭐 여러 소문들은 많습니다. 뭐 의외의 인물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의외의 인물 누구예요?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요? 예. 그런데 네. 사실 누가 오느냐는 현재 NC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오더라도 프런트와 잘 융화할 수 있느냐, 프런트가 잘 맞춰줄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강성 감독이 부임을 했을 경우에 현재 프런트하고 구단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고요. 마음이 걸리고 FA도 관심을 두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현재 프런트가 그렇게 지출에 관대한 프런트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FA도 외부 FA 영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투수가 많이 이번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NC가 지금 급한 게 투수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적죠. 내부 FA는 모창민 선수만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네, 큰 부담은 없는. 네. 그렇겠죠. 계약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은 없고 잔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NC를 두고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NC가 새 구장을 내년 시즌부터 이제 써야 돼요. 그러면 구장을 바꾸고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죠. 관중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보통 새 구장을 바꾸는 뭐 한국 리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좀 선수 영입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지금 NC가 막 그런 소문도 이제 나돌더라고요. NC가 외국인 감독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고.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NC가 그 메이저리그 구단들하고 전임 사장이 메이저리그 구단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팜에서 좀 정보를 많이 얻어서 외국인 감독으로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소문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감독 소문도 있었습니다. 좀 궁금하네요. NC의 행보가. 자,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재영 기자는 개인적으로 탈꼴찌 할 것 같아요? 저는 NC가 자력으로 한다기보다는 KT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NC가 탈꼴찌. 두 팀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KT도 제가 KT 팬들이 있어요 여기. KT 팬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KT도 현재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가 가라 9위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NC도 꼴찌나 다름이 없는데 굳이 나눠야 된다면 KT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이 머니버 TV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점을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KT를 보면서 느낀 건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요거의 연장선으로 그 NC의 부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 이게 그냥 올해 잠깐 뭐 내부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부상이 겹치면서 잠깐 부진했던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내년에도 이게 좀 큰 플러스 요인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크게 플러스 요인은 내년에도 아쉽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선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부진으로 여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성범 선수나 박민호 선수나 스크럽스 선수는 내년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슬프게 이 선수들이 딱히 뭔가를 시즌 준비를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타격 부진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NC가 4, 5월에 극심하게 힘들었을 때도 선수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왜 안 맞는지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이클이 단체로 가라앉았던 사이클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타선은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정말 중요한 건 선발진인 거죠, 결국엔. 장현식 선수가 시즌 끝나고 수술을 일단 하고요. 네. 그래도 다음 시즌은 복귀가 가능한 정도의 수술이라서요. 네. 뼈 조각인가요? 팔꿈치? 예,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이라서 뭐 청소 개념 정도라서 예. 3, 4개월이면 회복해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다음 시즌 복귀에는 큰 지장은 없는데 문제가 장현식 선수 본인의 멘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장현식 선수가 멘탈이 상당히 강한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은근 그 팔꿈치 통증이 있고 나서는 자신의 팔이나 구위에 대해서 확신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이번에도 불펜에서만 뛰겠다고 한 이유가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김경문 감독님이 감독으로 계셨다면 아마 선발로 갔을 겁니다. 예, 아마 선발로 갔을 텐데 좀 유현준 단장님은 선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준다는 식으로 뭐 선발 말고 불펜을 한번 계속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구창모 선수의 성장도 좀 더딘데 만약에 이걸 메울 대책이 없으면 NC는 정말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NC가 당장 반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데 추가 전력도 없고 기존 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면 앞선 질문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답에 감독 선임이 저는 가장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가 감독 교체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하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감독을 교체해도 뭐 크게 나아졌다고 하기가 힘든 KT가 될 것이냐는 감독 인선 그리고 프런트의 협조 지원이 좌지우지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NC가 다시 좀 야구단다워지고 성적이 잘 나려면 구단 수뇌부에서 좀 더 야구를 존중하는 야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의 수뇌지는 너무 차이가 야구를 그냥 비즈니스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쉽고 제가 NC를 그 창단 때부터 이제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창원 사람이라서 너무 비즈니스 마인드로 좀 접근하는 것도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게 없어졌으면 하고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고 지금 팬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줬었는데 아까 울었어요 NC 얘기하다가 지금 왜 울고 그래? 목소리에 슬픔이 좀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슬펐다. 기자 백지영인가 목소리에 슬픔이 있다고 나열장님이 얘기하셨고 그 KKK 이거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2군 재활시설 훈련장 질문 좀 부탁합니다. 좀 뭐 새로 짓나요? 뭐 이런 얘기가 좀 하네요. 네, 새로 제가 알기로는 그 구장이 챔피언스필드나 대구 그 이상으로 좀 잘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2군 구장을 새로 짓는지에 대한 문제가 질문이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 당황하는 것 같네. 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걸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가압적인가? KKK님. 2군 기사를 2군 시설에 대해서 재활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KKK 팀이 물어봤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빈 밀러님이 7월건 NC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름이 사라진 김도환, 박민주, 천재환은 모두 팀을 떠났나요? 이것도 근데 육성 선수면 알기 좀 어려울 육성 선수면 저희도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기가 그죠? 예, 저도 이것까지는 죄송합니다. 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설수풍님께서 주말에 일거리 줘버리기. 또 투투피치님 기사 기다린다고. 단스시비님 기사 기다린다고 그러고. 예, 이군 시설은 제가 확실히 취재하겠습니다. 이군 재활 시설이 진해에 있는데 진짜 별로라고 KKK님이 말씀을 해줬고, 그리고 나연장님 당직 서다가 방송 출연시켜준데도 신났는데 문득 업무 지시가 나왔다고. 기사초 덕티심스님은 기사초와는 일요일 저녁까지 보내라고. 초안까지? 그렇습니다. 막내의 서름은 재석반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뭐 대화를 좀 많이 했는데, 어때요 방송 해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야, 아까 무슨 신혼여행까지 다 얘기해놓고. 그만 1분 드리죠.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왔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어디 유럽 갔다 온 걸로 기억하는데. 네, 체코로 다녀왔습니다. 대한항공 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대한항공 특가로 왔습니다. 몇 박 며칠이었어요? 6박 8일이었습니다. 6박 8일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거 너무 궁금해 하시길래. 그리고 참, 일복에 있는 기자예요. 신혼여행 오자마자 김경문 감독이 경질되는. 신혼보고라고.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있습니까? 아까 저기 선배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야구를 너무 비즈니스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베렛 선수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베렛 선수를 감독님, 김경문 감독님은 안 쓰기를 원했거든요. 왜냐면, 2군에서 아무리 잘해도 1군 선발로는 깜냥이 안 된다. 왜냐면 이 선수가 저기 선천적으로 그 팔꿈치 구조가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통증을 조금 다른 선수들보다 쉽게 좀 안고 있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막 즈음에서 그 계약 조건이 크게 달라졌었어요. 한번 베렛 선수가. 네. 네. 그 중간에 나가도 NC가 손해를 안 볼 정도로. 그것만 봐도 저는 NC가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NC는 그냥 그대로 써라. 베렛을 그냥 그대로 써라. 네. 근데 김경문 감독은 그냥 말소를 시켜버리고 난 얘 안 쓴다. 사실상 새로운 애를 사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뭐 그걸로 마찰이 너무 심해지니까 네. 끝까지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김경문 감독님이 사라지시자 자연스럽게 베렛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유 감독 대행님은 아무래도 프런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베렛하고 함께 본인이 프런트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애초에 고비용 선수를 영입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NC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쉽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저는 올해만큼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NC가 이 토종 선발진이 김경문 감독이 2013년부터 이재학 선수 빼고 10승 투수를 키워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될 듯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5년 동안 왜 실패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냥 돈 장사만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최성령, 김건태, 뭐 이영범 선수들 뭐 여러 선수한테 기회를 줬는데 제가 좀 짧게나마 야구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게 투수는 좀 맞으면서 큰다는 그런 이론을 좀 믿게 됐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과거에 한 시즌 최다패를 기록했던 선수가 기아의 윤성민 선수였고요. 네. 449맨으로 좀 불렸지만 지난 2시즌간의 성장통을 이겨내고 올해 14승 투수가 된 박종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의 경험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았거든요. 네. 근데 꼭 진득하게 기회를 주지 않는 듯한 인상이 좀 잦았어요. 예. 그래서 조금만 못하면 좀 교체되지 않을까? 강판되지 않을까? 이런 초조함 속에서 등판이 이루어지는데 또 벤치 지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더라도 자신 있게 던져라. 그렇죠. 이렇게 된 지시가 모순이니까 거기서부터 좀 투수 성장 장애 요인이 아니었나. 그리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투수들한테. 예, NC 선발 투수들이 그리고 체력적인 면도 조금 더 갖춰줘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선발 투수의 덕목 중 하나인데 좀 쉽게 강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창모 선수는 김경문 감독님께서 구창모 선수를 가리켜서 얘는 선발 등판을 선호하지만 선발 투수를 할 정도로 체력이 받쳐주지 못한다. 네.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맞죠? 이를테면 롯데 김원중 선수가 많은 실점, 난조에도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NC 그 투수들이 체력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영 기자가 난 이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네요. 어때요, 후배 기자? 너무 웃겨요. 왜 이렇게 웃기죠? 이재영 기자 오늘 34분을 통화했네요. 30분 동안 NC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줬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NC의 애정이 정말 많은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얘기가 저는 나온다고 봐요.
예.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재영 기자가 쓰는 NC 기자, NC 기자 좀 많이 쓰세요. 예, 앞으로 이군 많이 재발 보겠다는 관련 시설 댓글도 있었어요. 네, 네. 이군 시설에 대한 그 궁금증, KKK님이 예. 그거랑 또 보니까 저기 그것도 다들 궁금해하시네요. 그 올해 나 끝나고 나서 군대 누가 가는지. 예. 올해 끝나고는 저기 박광렬 선수가 입대를 생각하고 있고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강 선수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올해 만 29세인데 내년이면 만 30세거든요. 네. 그러면 입대를 좀 미루기가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박광렬 선수는 여차하면 현역 입대도 고려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청도 올해 신입을 안 뽑기로 했죠. 네. 결정이 됐고 상무에 지원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네. 그래도 현역 입대를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사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재영 기자? 이재영 예. 기자?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네, 오늘 숙제 2개 준 거는 잘 챙기시고. 네. 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재영 기자 오늘 근무한다고 수고했어요. 오늘 유현진도 있었고. 예,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잘해줄게요. 네, 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기자 여기서 보내고. 이재영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최악의 이거는 직장 상사 유형. 전화로 들으니까 되게 웃겨요. 아니에요. 너무 웃자고 하는 소리고 기사는 쓰겠죠. 네? 아니네. 진짜 이재영 기자가 제가 NC 담당을 지금 최적화를 시켰던 게 초반에 NC 담당을 시켜놓고 전 선수하고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써봐라고 했는데 그거를 마스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이재영 기자를 좋아하게 됐고 이재영 기자가 지금 아직 신혼인데 참 잘 와이프도 상당히 미인이세요. 얼마 전에 등산대회를 같이 갔는데 둘이 같이 안 걷더라고. 네. 앞서가더라고요. 이런 얘기. 뭐. 네. 자, 오늘 기억나는 거 신혼여행 얘기 좀 기억났고. 그러니까요. 애가 잘생겼습니다. 이재영 기자 지금 검색하시면 보면 우리 월드에서 제일 나아. 내가 봤을 때는. 월드는 이런 능력 있는 기자들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재영 기자 수고 얘기를 많았어요. 했습니다.